네,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일단은 손이 좀 저리다. 이렇게 저리다. 그런 분들이 이제 많으시고요. 또 밤에 또 주무시다가 저려서 자꾸 깨게 된다. 또 증상이 심하신 경우에는 감각이 좀 떨어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지거나 할 때도 무딘 감각이 든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. 안녕하십니까. 청주 프라임병원의 정범현입니다. 네, 우리 손에 보면은 감각신경들이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. 그 중에서 이 손가락으로 가는 그 신경들이 있습니다. 그 신경이 크게 보면은 두 개가 있는데, 하나는 이렇게 손목의 중앙을 통과를 해서 엄지, 검지, 중지, 그리고 약지의 반 정도를 관장을 하는 정중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신경이 통과하는 구조물을 우리가 손목 터널이라고 하고요. 반면에 이 새끼손가락하고 이 네 번째 손가락의 이 밑에 쪽은 척골신경이라는 그 신경이 지배를 하는데, 그 신경은 손목 터널 바깥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두 개의 신경 중에서 가운데 손목 터널을 통과하는 신경이 이 손목 터널에서 눌려가지고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일단은 손이 좀 저리다. 그런 분들이 이제 많으시고요. 또 밤에 또 주무시다가 저려서 자꾸 깨게 된다. 또 증상이 심하신 경우에는 감각이 좀 떨어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지거나 할 때도 무딘 감각이 든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.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심하게 진행이 되면 이렇게 엄지손가락 밑에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부위가 있죠. 이쪽에 있는 근육이 있는데, 이 근육이 굉장히 이렇게 위축, 작아지고 또 힘이 약해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. 저리다거나 또는 감각이 떨어진다, 이런 표현들을 많이들 하시는데, 이때 우리가 특징적인 증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새끼손가락은 손목 터널의 바깥쪽으로 진행하는 척골신경이라는 게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끼손가락 쪽은 의외로 감각이 좀 살아있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주로 세 손가락 또 네 손가락의 이쪽 부위가 감각이 좀 떨어지고 자꾸 저리다 그러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대부분의 손목 터널 증후군은 대부분 그 한 40대에서 60대 그 중년 여성분들한테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. 당뇨가 있다든지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다든지 또 비만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서 또 호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우리가 손이 저리는가 또 뭐 감각이 어떤가, 그런 그 임상적 증상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강하게 의심이 될 때는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, 결국에는 손이 저리거나 감각이 떨어지는 것은 결국에 신경의 문제이기 때문에, 뭐 예를 들면 목 디스크가 있으시다든지 신경이 내려오는 팔꿈치 쪽에서 문제가 있으시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손이 저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별 진단을 해야 되는데, 가장 정확한 것은 신경 근전도 검사라는 그 검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신경이 실제로 어느 부위에서 어느 정도로 눌렸는지를 우리가 수치화해서 볼 수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. 그 검사를 해보시면 실제로 손목 터널에서 신경이 눌린 건지 또는 뭐 목 디스크처럼 경추 쪽에서 눌린 건지 구분이 가능하고, 또 이게 얼마나 심한지 또 수치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정도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교과서적으로도 어떤 약물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는 아주 경증의 급성기의 증상은 조금 완화시킬 수가 있지만,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물 치료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. 그 임상적 증상과 근전도 검사를 해서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의 경증도를 평가를 하고, 심하지 않으시면은 뭐 밤에 이렇게 손목을 고정하는 야간 부목이라는 걸 통해서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걸 유도를 할 수가 있고, 또 손을 이제 과도하게 많이 쓰는 동작이라든지 또 손목을 꺾은 자세에서 오래 유지하는 자세라든지 그런 걸 피함으로써 경증에서는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. 반면에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돼서 신경이 좀 손상을 받는 중증도 이상의 이제 단계로 가면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적 치료가 굉장히 경과가 양호하기 때문에
신경이 손상받는 단계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는 수술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은 기본적으로 손목 터널로 지나가는 신경이 이 터널에서 압박을 받는 게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절개를 해서 그 압박을 주는 구조물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구조물들을 이렇게 압력을 좀 떨어뜨려 주면 증상이 완화되는데, 많은 분들이 수술을 받으시고 나서 다음날 아주 손이 좀 시원하다, 좀 저림감이 많이 해소됐다, 이런 표현들을 많이들 하십니다.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우리가 그렇게 아주 뭐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수술은 아니고, 대략 한 10분 정도, 하루 정도 입원하셔가지고 간단하게 10분 정도 이제 수술을 통해서 해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. 불편감이라고 하면은 손에 이제 상처가 나기 때문에 물 닿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초기에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실밥을 대개 한 열흘에서 2주 정도의 사이에 이제 뽑게 되는데, 그때까지는 물 닿을 일이 있으면 장갑을 좀 끼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직접 상처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, 그것만 주의하시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그런 큰 수술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.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은 사실은 없습니다. 대신에 이 손목 터널의 이제 압력을 높이는 어떤 특정한 자세를 반복적으로 한다든지, 또 그러한 일들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,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행 질환 중에서 대부분은 이제 특발성이지만 당뇨가 있으시다든지 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시다든지 이런 이제 선행 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런 기저질환 관리를 좀 잘 하시고, 또 증상이 아주 심해지면은 신경이라는 것은 한번 손상이 심해지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,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다 안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어서 많이 불편하시다 그러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전문의 진단을 좀 받으시고 또 치료를 좀 조기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. 지금까지 청주 프라임병원의 정범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